청년특공 신설, 방 3개, 욕실 2개, 팬트리, 파우더룸, 욕조, 샤워부스, 다용도실, 1인 가구 청년도 이 크기 59형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당첨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맞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포인트만 간단하게 알아보면 청년 특별공급이 나왔다. 전부 59형이다. 분양 공고다. 사전 예약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오, 이게 뭐야? 낯선 단어들이 많죠? 사실 고덕강일 3단지는 신이타로 나온다고 해서 눈 빠지게 기다린 곳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토지임대부라니 뭔가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SH 이놈! 또 3단지는 저만 알고 싶은 곳이어서 우리 카페에 공고문 업로드도 안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경쟁자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는데 무튼 오늘 공고는 SH 공고입니다. 사견이 팍팍 들어간 공고 뽀개기니까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잘 걸렸다 요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한국부동산원이 출간한 주택청약의 모든 것, 그리고 국토부의 공공주택 50만호 두 기관과 협업한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특공 신설. 원래 청년은 분양시장에서 외톨이였어요. 점수도 안 되고 기간도 안 되고 커트라인을 보면 아물 그 자체 뭐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공급으로 청년이 생겼습니다. 무려 15%, 총 공급 포수의 15%는 무조건 청년을 뽑아요. 굿. 59형 방 3개. 59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59A 평면도인데요. 방 3개, 욕실 2개, 팬트리, 파우더룸, 욕조, 샤워부스, 다용도실. 이게 59형입니다. 이사 가고 싶어요. 이번에는 이 크기, 타입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방 3개, 욕실 2개, 59형만 공급해요. 1인 가구는 40제곱미터, 그런 제한 없이 1인 가구 청년도 이 크기 59형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당첨도 됩니다. 쿼터가 나눠져 있어요. 500명 중 75명은 무조건 청년 몫입니다. 또 일반 공급 100명 중에서도 20명은 추첨이기 때문에 잘하면 청년만 95명이 당첨될 수도 있다. 왜 청년은 원룸만 지원이 될까요? 정책이 바뀌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와, 이것 보십시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가 전부 59형입니다. 이 크기로 최소 75명의 청년이 청년 특공으로 당첨되고 추가로 20명도 일반 공급 자녀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어요. 신혼부부는 무려 200명. 정책이 아주 좋게 바뀌었습니다. SH 왜 이러나? 하나 깝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요. 이걸 읽으라고 만들었나? 2배로 확대해야 이 정도고 또 다닥다닥 붙었어가지고 아주 읽기 힘들었어요. 나도 힘든데 아저씨랑 그런가? 분양 공고. 분양은 비싸잖아요. 돈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러나 사전 예약입니다. LH는 사전 청약이라고 하고 SH는 사전 예약이라고 해요. 똑같은 단어 쓰지. 뭐 이런 걸로 자존심 싸움 하나 싶은데 LH, SH 얘네들이 뭔가 비교 대상이잖아요. 전국구와 서울. 무튼 아무리 빨라도 사전 예약이기 때문에 27년 3월에 입주합니다. 현재는 땅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삽도 안 들었습니다. 본 청약은 26년 8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계약금은 한 4년 뒤에 납부합니다. 본 청약은 진짜 청약을 말해요. 사전 예약, 사전 청약은 가짜 청약. 쉽게 사전 청약은 정시 원서를 제출하는 거고요. 본 청약은 입학하는 거예요. 원서 제출하고 안 가는 경우 많죠. 가군, 나군, 다군 세 군데 합격해도 하나만 가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꼭 진학할 필요도 없고 사전 청약, 사전 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예약으로 당첨돼도 본 청약에 접수하지 않으면 그냥 끝이에요. 청약 통장에 이상 없습니다. 중간에 더 좋은 대학에서 연락 오면 갈 거잖아요. 막 삼성에서 대학 가지 말고 입사하래. 그럼 갈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면 훨훨 날아가면 된다. 현실적인 이야기 돈으로 볼게요. 일단 계약금은 본 청약에서 냅니다. 그런데 그런 본 청약이 26년 8월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서 분양주택의 분양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되는데 시작인 계약금이 26년 8월이다. 중도금이야 집단대출 받고 잔금은 초저리 장기 전용 모기지가 있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인데 요런 게 새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일단 계약금을 한 3년 8개월 뒤에 냅니다. 계약금은 20%가 될 것 같지만 그냥 10%라고 하면 3,500만 원이에요. 3년 8개월 동안 3,500만 원만 모으면 된다. 목표도 생기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당첨되면 더 모읍시다. 본청약까지 3년 8개월 열심히 달리면 3,500만 원이 뭡니까? 더 모을 수 있어요. 더 모아서 풀옵션으로 풀 소유로 갑시다. 결론적으로 분양 공고지만 사전 예약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도 괜찮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발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그리고 또 사전 예약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전 예약, 사전 청약은 가짜 청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전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얘네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 청약에서도 포기할 수 있지만 당첨되고 언제든지 포기 의사를 밝히면 포기가 가능해요. 물론 6개월이라는 페널티가 있어요. 포기하면 사전 예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사전 예약 또는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또 접수할 수 있다. 이게 뭐 페널티라고. 59형 이 집이 내 집이 될 수 있다는데 그까지 6개월이 뭐 대수입니까? 여기에 노리는 공고가 있는 분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하시는 분은 그냥 저 믿고 고덕강일 3단지 넣으세요. 아참, 당첨되시면 저에게 한턱을 크게 쏘셔야 합니다. 몇 억 벌지 모릅니다. 벌면 내 탓, 못 벌면 여러분 탓. 투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토지임대부. 그런데 여기는 토지임대부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내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내 땅이 아니에요.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라고 해서 땅 하나에 여러 가구가 살잖아요. 건물이랑 토지랑 등기가 두 종류인데 원래 얘들은 세트거든요. 같이 봐야 해요. 에이, 어려운 건 패스하고 그냥 땅은 SH 거다. 땅 주인이 SH니까 우리는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얼마나? 월 40만 1,000원. 오, 좀 세죠? 그런데 이 금액은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안 낼 수도 있다. 또 걱정이 대출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일단 공고문에 나눔형 모기지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는 나눔형의 모기지 관련 내용이 있고 또 나눔형의 토지임대부도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임대부도 나눔형 전용 모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공고문에도 바뀌어야 할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이야기 바꿔야 하고 또 현재는 법이 LH에 환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SH 땅 위에 지은 아파트인데 LH에 환매하라. 거참 이상하죠? 이것도 바뀌어야 합니다. 또 환매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일단 환매는 되파는 거예요. SH야 네가 도로 사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게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또 바뀌어야 합니다. 연장선상에서 보면 전용 모기지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 바뀔 게 참 많다. 그러니까 대충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SH 땅 위에 있는 아파트만 분양받는 거다. 그래서 싸다. 사실 아파트 값의 반 이상이 땅값이거든요. 강남 아파트가 왜 비싸겠어요? 강남 아파트는 무슨 콘크리트에 금을 섞어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집은 똑같아요.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거긴 그 가격인 겁니다. 가성비를 따지면 오히려 고덕간일이 낫다. 뭔가 SH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한번 까봅시다. 그럼 문제는 없느냐?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 땅은 무한하지만 건물은 유한합니다. 뭔 소리냐? 아무리 잘 지은 아파트라도 100년 못 갑니다. 언젠가 사라져요. 재건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가상각 된다는 말이고요. 결국 부셔야 해요. 건물만 내 건데 그 건물 부셔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 유한하다. 그러나 땅은 무한하죠. 강동구에 암사동이란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있어요. 집터 있고 신석기 시대 유물부터 청동기 시대 유물까지 신석기, 간석기, 청동기 시대는 변해도 그 땅은 그대로입니다. 어디 안 가고 무한하게 시대를 품었어요. 땅은 무한하다. 그런데 이 SH 이놈들이 유한한 아파트는 팔아먹고 무한한 땅은 지들이 가지면서 이걸 반값 아파트라고 홍보를 합니다. 아주 그냥 도둑놈 심보예요. 제가 또 금융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시중은행에서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면 기본적인 담보대출은 불가능하고요. 또 환매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면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튤립 투기 파동 같달까요? 유한하니까 그래요. 건물은 무조건 감가상각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고덕강의 3단지는 나눔형에 속하고 나눔형은 전용 모기지가 있습니다. 5억 한도로 LTV의 80%, DSR 미적용. 와, 미쳤죠? 이거 미친 대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분양가가 3억 5천일 때 3억 5천의 80%인 2억 8천까지 빌려주는데 너 소득은 안 볼게 이 말입니다. 보도자료에서 3억 5천을 예로 든 이유가 있어요. 고덕강일이 3억 5천이거든요. 결론적으로 2억 8천을 1.9%에서 3%의 금리로 4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막말로 나는 7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없어도 되고요. 4년 뒤에 입주할 때 있으면 돼요. 또 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니까 따지면 시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은 7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의욕이 파박 생기지 않나요? 이래서 추천합니다. 고덕강일 3단지에 꼭 하세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광고도 아닌데 흥분을 했네요. 위치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고덕강일 3단지입니다. 한강도 보이겠어요. 한강뷰 아파트. 또 초등학교, 중학교. 참 역과의 거리는 와 멀어요. 걷기에는 무리고 상일동역까지 버스로 14분. 그러나 9호선 4단계가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도 멀죠. 그러나 9호선 5단계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5단계는 하남이랑 남양주까지 이어지는데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어디에 역사가 들어설진 모르겠지만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호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뭔가 약 파는 것 같죠? 여러분 의심하셔야 합니다. 저 너무 믿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 관계자분을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SH공사 사장님을 모셔서 인터뷰하고 싶은데 사장님 보고 싶습니다. 단지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한강뷰 가능. 예쁘다. 또 내부는 이렇게 꾸며졌어요. 이런 공간을 보아하니 차는 지하에, 사람은 지상에. 안전하고요. 둘레길로 산책 코스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 좋아요. 조감도를 보면 여기는 왜 이렇게 내 집 같을까요? 신혼부부 200자리 중 한 자리는 내 거다. 결론 좋다. 콩깍지가 끼었다. 자, 신청 자격 봅시다. 공급은 크게 두 가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특별 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나뉘어지니까 결국 신청 자격은 네 가지예요. 청년의 경우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미혼, 그리고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청년이 소득은 가구원 수별 1인 기준 140% 이하, 금액으로 보면 450만원 수준인데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은 상관없어요. 순 자산은 2억 6천만원 이하, 다만 자산은 부모님을 봅니다. 부모님의 순 자산이 9억 7천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자산은 부모님을 보고 소득은 부모님을 안 본다. 또 청약통장은 6개월,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거나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의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130% 이하, 맞벌이는 140%가 기준이고 금액으로 보면 807만원, 869만원입니다. 순 자산은 3억 4천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 조건은 청년과 동일합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소득세는 5년 이상 납부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130% 이하, 금액으로 보면 4인 기준 936만원입니다. 자산은 신혼부부와 동일해요. 청약통장의 경우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의 경우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 금액으로 보면 약 621만원, 자산은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이제 누가 당첨될 수 있는지 입주자 선정 방식을 보겠습니다. 선정 방식은 두 가지예요. 우선 공급과 자녀 공급. 청년은 5년 이상 근로자에게,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에게 생애 최초는 소득에 따라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합니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경쟁 발생 시 배점제를 적용하고 생애 최초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은 순차제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부 물량에 추첨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배점제는 배점에 따라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추첨제는 전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순차제는 청약통장이 중요해요. 저축 총액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년의 경우 모두 배점제이므로 배점 합계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선 공급은 소득 70% 이하,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2년 이상,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일 때 각 3점씩 9점으로 만점이 되고, 자녀 공급은 우선 공급 배점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때 각 3점씩 12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과 동일한 조건인데 청년과 마찬가지로 모두 배점제입니다. 우선 공급의 배점은 청년과 동일하고 자녀 공급의 배점은 우선 공급 배점 두 가지 조건에 미성년 자녀 수가 3명 이상,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각 3점씩 12점 만점이 됩니다. 생애 최초는 추첨제라 간단합니다. 우선 공급은 소득 100% 이하에서 추첨, 자녀 공급은 소득 130% 이하에서 추첨. 배점 그런 거 없이 전산 추첨이에요. 심플하다. 일반 공급은 순차제와 추첨제가 혼합되었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청약통장이 포인트예요. 청약통장으로 순위를 나누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2년 24회 이상 납입했을 때 1순위가 됩니다. 또 1순위 중에서 3년 이상 무주택,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먼저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순서대로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순차제예요. 그리고 잔여 물량 20%는 추첨제, 그냥 추첨입니다. 전산 추첨. 그동안 일반 공급은 순차제라는 점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늘 4050의 무대였는데 드디어 2030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20%는 추첨이라니 너무 좋아요. 왜냐?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청년 특별 공급으로 한 번, 일반 공급으로 한 번,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한 번, 일반 공급으로 한 번,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한 번, 일반 공급으로 한 번. 전부 가능합니다. 2번 다 하세요. 2번. 마지막으로 지역 조건이 있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 반, 수도권에 사는 사람 반. 이렇게 나눠 놓거든요. 뭐 근데 이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공고문은 정독이 필수. 벌면 내 탓, 못 벌면 여러분 탓. 투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접수는 공짜. 중요한 건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분양은 함부로 접수하면 안 되긴 한데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한강뷰 아파트에 살아봅니까? 여기는 좀 그렇다 싶으신 분은 사전 청약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들 눈여겨보십시오. 왔습니다. 왔어요. 내 집 마련의 기회. 쭉쭉 후딱후딱 공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내 집 마련.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우리 모두 신청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까꿍 꾸뚝꾸뚝 잘한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이바이.